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참가자들. 이게 1박 2일 캠퍼로 온 게 아니고 하여튼 내일 죽었어. 이거 뭐 이러냐?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인근 식당에서 곡차 한 잔 기울이고 있을 게다. 깡통까지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전문 팀들한테. 그러니까 느티나무 옆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이 팀들은 같은 회사인데 직원들인데 오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번 좋지 않은 물꼬를 터놓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빨구나 이것을 뭐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업의 굴레, 습관, 습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이죠.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1박 2일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빨고 이게 안쓰러우면서도 또 그러면서 그것이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죠. 이 바깥의 그 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다고 속세의 사람들을 불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일. 속가와 불가의 경계선에서 스님도 고민스럽다. 천지가 어둠에 잠긴 새벽 3시 반. 어느새 일어나 법복을 갖춰 입고 예불을 시작하는 정문 스님. 법당마다 모셔진 부처님께 예부터 갖추는데 템플스테이 숙소 앞에 선 스님의 목탁 소리가 전에 없이 커진다. 밤늦게 돌아왔을 테니 눈 붙인 지도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예불 시작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참가자 전원이 대웅전에 모였다. 곡절만은 제외. 그러나 간밤의 일은 굳이 입에 올리지 않는 스님이다. 과거에,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에만 이렇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미래는 아닐 것 같아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물며 우리 개인의 삶이야 어쩌겠습니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뭐 천방지축하면서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그런 말 묘비에 떠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무기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거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8배를 시작한다.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불러온 108가지의 번뇌를 참회의 절을 통해 없애는 108배. 깨우치려면 비워야 하는 법.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을 깨끗이 비워내야만 지금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아울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모두에게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스님. 부처님,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인기니 물론 몸에도 좋을 것이다. 용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날이 밝도록 108배는 계속됐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돌아간 오후. 이게 뭐 들었는지 궁금 안 해요 여기? 궁금합니다. 뭐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히 공개할까? 전지가이 이제 줄 자를 때 여기 이제 이 장갑은
톱, 전기톱 뭐 이렇게 할 때 밀착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무대불 일할 때 이장님. 명색이 주지지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홀로 절을 돌보고 있는 스님. 지금야 화장실 청소도 척척 해내지만 처음엔 남이 볼까 신경 쓰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이 곧 수행이란 가르침을 되새기니 못할 게 없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비구로서 칼을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론으로 떠올리는 것은 자신 있겠는데 칼을 잡고 비구 스님이 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사실 몇 년 동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확고하게 결심을 했죠. 막상 결심을 해보니까 자유로워요. 오히려 행동 반경이 더 넓어지고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합일이 되니까 나 자신부터가 뿌듯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절로 형성되고. 요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지금껏 전천후 일꾼 노릇을 해왔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게 그리 쉽기만 할까. 이 검정 고무신을 사다 놔야 되겠어 이게. 그래야 이것이 저걸 제대로 안 닦아졌어. 닦아졌는 것 같다. 흰 고무신은 아주 빡빡 수세미로 문질러가지고 해야 이게. 그때가 안 닦으면 이게 때가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몸이 고단해지기 마련. 허리며 다리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일거리를 찾은 스님이다. 여기는 하얘잖아요. 예. 시계가 가려가지고 이 타는 방지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원래 저도 하였어요. 하였는데 그 예초기 돌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햇빛을 많이 쬐다 보니까 그 검해졌는데.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수도사.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기에 저를 돌보는 데 있어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스님이다. 그 시각 어느 틈에 나타나신 보살님들이 우렁각시처럼 스님의 일을 돕고 나섰다. 내 일이잖아요. 내가 다니는 절이면 내 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일이지 이게. 누구 일이라고 따질 게 아니라. 저 스님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실 때 어떤 때 보면 그냥 풀도 깎으시고 잡초도 매시고 그럴 때 보면 스님 같지가 않지요. 그냥 완전 머슴이에요. 머슴 모양 일을 그렇게 하셔서 진짜 아까 보시다시피 검게 타시는데 시계 찌르는 데만 하얗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그냥 몸 사리지도 않고 하시고 뭐 맡길지 모르시는 거지. 성심으로 일하는 스님을 자비심으로 거두는 신도님들이 있어 수도사가 꾸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팔월아, 너 밥통 좀 잠시 쓰자.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응? 동그랗고 쓰다가 너 밥통 뺏어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손톱 깎는 데 좀 쓰고 이거 하고 나서 밥 줄게. 또 선생님 밥통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손톱 좀 깎고 깨끗이 씻어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눈 땡그래가지고 쳐다보지 말고. 밥통 두 번만 썼다가는 눈 빠지겠네. 8월이에겐 미안하지만 할 일은 많고 마음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 하루라도 손톱을 깎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스님. 좀 성질이 그래요. 음식
하는 손이니까 물론 깜깜해야 되겠지만 원체 그 머리카락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좀 싫고 손톱도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싫더라고요. 깔끔해야죠 항상. 오랫동안 이렇게 덕분에 손톱은 조금도 자랄 틈이 없는데 머리카락도 매일 깎아야 속이 시원하다. 지금 제 머리 못 깎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깎나? 내가 봐도 잘 깎아. 스님에게는 날마다 치르는 경건한 의식이나 마찬가지. 요리를 수행의 길로 정한 이후 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온 정문 스님이다. 전통 사찰 음식 연구소 80기 강좌 그 첫날. 사찰 음식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문을 연 지 20회. 그간 이곳을 거쳐간 학생만 2,500명이 넘는다. 사찰 음식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강생들은 첫날부터 열의에 가득 차 있다. 첫 요리는 수삼 메밀전병 말이. 얇게 채를 썰어 꿀에 버무린 인삼과 대추를 메밀전병 위에 올려 말아준다. 꿀을 바르는 이유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 내용만 하게 되면 겉도니까 말아줄 때? 예, 접착제도 접착제지만 여기만 해놓으면 이 내피에 제대로 이렇게 꿀이 분산이 안 되기 맛이 때문에 골고루 가게. 고기는 물론 파, 마늘과 같은 오신채를 쓰지 않는 청정. 맵고 짜지 않게 자극 없이 만드는 유연. 양념을 고루 쓰되 그 양은 적게 해서 재료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여법. 이 세 법도로 빚어내는 사찰 음식. 더덕을 잘게 찢어 채소와 함께 섞고 잣소스를 부어 먹는 더덕 잣소스 샐러드. 고사리와 표고, 숙주를 따로 볶아서 식힌 뒤 물에 불려 갈아 놓은 녹두에 섞어 부쳐내는 녹두전. 모두가 청정, 유연, 여법의 법도로 몸은 물론 마음까지 이롭게 하는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로 세파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싶은 스님. 그날 오후 오랜만에 한가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하늘아, 토라진 8월이 마음부터 달래는 스님. 하늘이 작년 8월 수도사 식구가 된 8월인 스님의 단짝이다. 하늘이 모여간 지 얼마나, 옳지. 야, 선생님 두 손 달라면 아닌데 탁 주네. 응? 야, 8월이 많이 발전했다. 응? 8월이 이빨 닦은 지도 지금 무지하게 오래돼버렸구만. 나름 기구한 사연을 안고 절로 온 8월이. 그 차를 스톱시켜놓고 데려왔죠. 데려와가지고 병치료 다 하고 그리고 추적을 시작했죠. 추적이요? 예. 추적이 추적 60분이 아니고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다 병치료하고 좀 건강하니까 데려가라고. 그런데 안 데려간다고 그래서 입양했다가 파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도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애들이지만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왜 그러냐면 그때 상당히 그 정성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이렇게 짓는 게 어떤 자기 어떤 그 자신감, 얘가 전혀 자신감이 완전히 결여돼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이게 좀. 그러다가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또 곧잘 또 빠져요 또. 이게 오래된 어떤 습관인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빨간 머리핀으로 우리 8월이가 어여쁜 아가씨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줬습니다. 뛸 때는 총각놈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하라라. 알았지? 이 큰 눈으로 잘난 난견들만 만나라. 8월이의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스님은 더 정을 쏟는다. 며칠 뒤 정문 스님이 경동시장 골목에 나타났다. 이거 연자씨. 철마다 요리 재료를 구입해 쓰는 단골 가게. 사찰 음식에 주로 쓰이는 연씨와 마른 표고부터 고른다. 아, 이거 담화가 너무 적다. 담화가 닿겠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I'm sorry. 담화가 아니고. 연자유 가져오시는데 10분은 우산, 여기 버섯, 이게 머리가 좀 작아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깐깐하게 따져야 요리할 때 후회가 없는 법. 국산을 넣어주세요. 고민 끝에 마음에 드는 표고를 골라 집는 정문 스님. 요리 재료는 언제나 제일 좋은 것만을 고집한다. 한 대 많이 좀 되나? 저 넉넉하게 달았어요. 초가 하나 볼 수 있을까? 연근은 철이 지난 터라 속을 직접 확인해 본 뒤에야 산다. 오늘은 특히 사야 할 것들이 많으니 발품 파는 걸 각오해야 할 것 같다. 버섯 좀 가세요. 네? 버섯 좀 가세요. 오늘 버섯이 다 좋습니다. 마침 눈에 띈 싱싱한 생표고. 예쁜 걸로 담아. 네, 예쁜 걸로만 드릴게요. 제가 예쁜 걸만 드리겠습니다. 네. 재료를 사고 난 뒤엔 영수증을 꼭 부탁한다. 신도님도 시집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 네, 고맙습니다. 이따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내가 삽을 좀 골라서 해야 되는데. 골라서 하세요. 골라도 되는가? 아니, 길이가 좀 길어야 돼. 길어야 돼요? 이런 게 참 좋은데. 이렇게 길어. 이게 더 아니, 아니, 안 돼. 더 길잖아요. 이거 꼬부라졌네. 이거. 포를 떠야 할 인삼이라 굵직하고 잘생긴 것으로만 손수 골라 담는 스님. 9개. 이거 하나 될까요? 아직도 뭐 너무 많이 가지고 가스도 사야지, 두릅도 사야지, 더덕도 사야지, 뭐. 일단 강한잎. 그런데 한 골목 앞에선 정문 스님이 한참을 머뭇댄다.
이렇게 찾으십니까? 더더 하려는데 이쪽에는 내가 못 지나가. 저쪽에는. 왜 말입니까? 거기 전부 다 계곡이잖아. 고기 파는데 특히 계곡이. 옛날 모란시장 가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냄새 때문에 그 우리에다 가다가지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 어쪽에는 막 그런 데 너무 많아가지고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식자재 구입했을 때 돌아서. 그렇죠. 그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니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때가 많다. 바깥인 것 같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시장을 돌고 돌아 원하는 재료를 모두 구한 정문스님. 그런데 그 양이 평소의 배도 넘는 것 같다. 의식을 갉아먹는 치매에 걸리셨지만 스님이 준비한 이 음식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은 솔직한 바람이고. 내일 노인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사찰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 스님이다. 그날 저녁, 스님을 거들기 위해 제자들이 달려왔다. 18가지나 되는 요리를 200인분이나 해야 하니 보통 큰일이 아니다. 밤을 샐 각오를 하고 칼을 든 스님과 제자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이니 피곤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는다. 어르신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스님이 준비하는 요리는 오색 연근밥. 이게 딱 연근 구멍이 9개요. 9개 구멍은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에도 위기질서가 있대요. 유토피아에도 더 편안한 놈 있고 조금 그보다 떨어진 더 편안한 세계가 있고 그래서 9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음식 준비하느라 밤 늦도록 공양간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도 스님도 밤을 꼬박 샌 눈치다. 음식 준비도 이제 막바지.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점심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 맞춰 대접하려면 지금 출발을 해야 한다. 마지막 점검을 마친 정문 스님이 서둘러 노인 요양원으로 향한다. 거기 물 좀만 이쪽으로 당겨야 돼요. 자르고 남는 걸로 먼저 맛을 보는 스님. 다행히 간이 딱 맞는다. 치자와 시금치, 백년초로 물들인 찹쌀의 고운 빛깔이 눈과 입을 자극한다.
그렇지. 머리를 잘 썼구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음식들을 놓아주는 정문 스님. 기를 보하고 씹기 해도 편하며 소화도 잘 되는 사찰 음식을 준비한 스님. 어르신들이 병마를 떨칠 힘을 얻길 바라는 스님의 염원도 들어있다. 마침 만나는 반가운 얼굴. 요양원을 운영하는 각현 스님이다. 가셔가지고 몇몇 분이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상희 스님한테 먼저 소개를 좀 음식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해오셨네. 고기자, 인삼, 대추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영양밥으로 이렇게 정말 영양밥.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들깨를 풀어가지고 미역국을 양송이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두부소박인데 안에 이제 표고를 다져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두 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튀김옷도 입혀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연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율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죽으로 이제 만들어. 오늘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죽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부를 으깨어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해가지고 이제 표고 다진 거라고 해서 완자도 만들고 이렇게 대추 속에도 집어넣거든요. 이건 대추네. 그래서 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인삼을 절밥엔 나름 일가견이 있는 스님도 신기한 것 투성이. 해가지고 귀한 음식을 어르신께 대접해주니 고마울 뿐이다. 산사 음식을 뭐 전문으로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지만 여기는 좀 독특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연을 중심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놨네요. 연. 어르신들이 이도 없으시고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 계신데 지금 보니까 되게 어르신들이 잡수실 만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네요. 아주 오늘 아주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VIP 어르신들이 음식을 고르러 나오셨다. 옛날 많이 드셨잖아. 해먹지. 집에서 해먹지. 그렇지. 절밥이 맛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연근을 또 이렇게 이제 예쁘게 물들여가지고 튀긴 거라.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수고가 많이. 이거 차리느라고 끝났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네? 너무 감격. 잘해놓으셨어 아주. 표고 버섯. 이거 뭐예요? 밑에 붙이고. 맞아요. 맞아. 잘하시네. 야, 뭐 잘하셨어. 감사의 인사가 끊이질 않는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일단 눈에는 합격점인데 입에도 잘 맞으실지 걱정이 된 정문 스님이 식당으로 향한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이승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연자죽 잘 주무셨네. 연자죽이 소화도 잘 되고, 그 위나 장에 좋아.
자신이 대접한 음식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한 송구함이 앞선다. 다들 잘 드시네 보니까. 예, 어떤 할머니는 이 열심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누구나 늙어가고 어떤 그 병고에 시달려고 하는데, 예,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정문수님.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만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